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즘 면접관들이 싫어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싫어하는 행동은 과거에도 싫어했고 지금도 싫어하겠지만 이게 특히 면접관들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싫어하는 행동을 잘 기억을 했다가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 이런 거 결국에는 면접에서는 가능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직장 생활을 하고 다니다 보면 참 일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분은 정말 일을 잘한다 이렇게 주변에서 평가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직이 잘 안 되는 거나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서류의 문제는 크게 아니거든요. 물론 서류를 잘못 썼을 수도 있지만 아마 면접이 그 이직이 잘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럼 그 사람의 말하는 어투가 좀 다소 공격적이라거나 좀 대화하는 스킬이 부족하다거나 커뮤니케이션에 그런 좀 세련된 그게 좀 부족하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업무만 잘하면 다 어디든 못 가겠어?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공부만 잘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면접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들, 조심해야 될 그 말이나 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기억을 하셨다가 면접을 가실 때 잘 써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거는 누구랑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말끝을 약간 흐리거나 애매하게 말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만난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그러면 다음에 몇 시에 약속입니까? 그러면 오후 3시, 4시, 4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오후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혹시 몇 시가 편하시냐고 물어보면 제가 한 4시나 5시 정도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도. 아마 많이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뭐뭐 했던 것 같긴 합니다. 제가 그때 그걸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명확하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면접에서 지금 경력기술서에 어떤 프로젝트를 했다고 썼어요. 그럼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점이 힘들었어요? 이 내용은 뭡니까? 그럼 제가 그거를 했던 것 같긴 합니다. 아니면 아마 그때는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이 사람이 한 건지 그냥 글만 경력기술서에 쓴 건지 확인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감이 없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신감이잖아요. 내가 진짜 했고 이건 내가 제일 잘한다. 이래야 붙는데 그게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젝트에서 본인이 어떤 걸 담당하셨습니까? 본인이 가장 핵심적으로 담당한 역할이 뭐죠? 그럼 뭡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대답과, 그럼 뭡니다. 완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애매하게 말하는 습관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딱딱 끊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했던 업무를 잘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다른 영상에도 썼지만 거의 면접 거의 끝날 때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진짜 제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붙은 경우들을 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정말 이 팀장, 그 면접관과 이 지원자가 거의 1시간 이상, 1시간 반 이상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서로.
이야기도 잘 되고 서로 티키타카가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까지 1시간 반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가 흘러갔다라는 건 업무에 대한 지식도 갖췄고 어느 정도 인사이트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쁜 와중에 면접을 그렇게 길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습니까? 하면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거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제 회사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없다고 하셔도 돼요. 진짜로. 근데 그게 아니면 괜찮습니다. 괜찮은 거는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괜찮다는 얘기는 나는 이 정도면 당신네 회사와 이제 당신 면접관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다. 아마 입사 의지가 약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반드시 질문이나 마지막 할 말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약간 앞에 거 애매한 것과 조금 비슷하기는 하지만 이제 설명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인 거죠. 상대방이 A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A는 뭡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왜 A가 뭐냐 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두 갈식 자기소개서 쓸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갈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 상대방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하는 거잖아요. 일단 그 답부터 듣고 가고 싶은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획자다. 그럼 서비스 개선을 하셨다는데 이 서비스 개선을 어떻게 했는지 이걸 좀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이걸 배경 설명부터 쭉 들어가서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 이제 일단 처음 그 구조 설명부터 들어가야 해서 아마 당시에 그 기획을 할 때 어떻게 했고 어떻게 됐고 2000 몇십 년의 여름에 회사에서 이런 지침이 되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서비스 개선안을 어떻게 했냐? 그럼 서비스 개선안을 어떻게 했다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그 당시 배경은 이랬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나는 당신이 이걸 할 수 있는지 궁금해. 당신이 이거를 알고 있는지 궁금해? 그럼 이제 그거를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답변을 하실 때 상대방의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을 하셔서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그러니까 퇴사 사유랑 이제 전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전 회사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전 상사 험담을 하면 안 된다.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감정이 좀 들어가서 답변하는 경우들은 꽤 많습니다. 약간 좀 유도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근데 그 유도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진짜 순수해서 궁금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대표님은 정말 약간 다혈질이고 정말 세세한 것까지 다 챙기시고 굉장히 꼼꼼하고 세세한 스타일이시라고 들었는데 같이 일하시는 때 어땠어요? 라고 하면 상대방도 이제 이 사람이 이 대표가 이제 전에 있던 회사 대표가 다혈질 이런 거 알고 있으니까 그 좀 스타일이 좀 같이 일하기 쉽지 않은 스타일이고 좀 잘 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회사나 면접관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런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이제 예를 들면 이직 사유가 진짜로 팀장이나 그 대표나 그 회사와 너무 안 맞아서 그 조직 문화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소위 말리기 싫어서 아주 몸서리치기 싫어서 이직하는 경우면 면접 분위기가 좋을 때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진짜 그 회사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나쁜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이게 말하다 보면 그게 드러나거든요. 와, 저 사람 정말 그 회사 싫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면접관이나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저 사람 저 회사가 정말 싫어서 우리 회사 왔구나. 아, 우리 회사 와서 아주 일을 잘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 저 사람 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구나. 그럼 우리 회사에 와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감정을 많이 드러내서 전 회사의 사람들이나 회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거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잘 머릿속에 여러 번 되뇌이시고 가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면접에서 이제 큰 실수하는 행동, 회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이직을 할 때 뭐 여러 군데 면접을 동시다발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마 그렇긴 하겠지만 이건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매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아세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혹시 뭐 좀 조사하시거나 알아보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들은 가장 좀 당황스러운 답변은 홈페이지 좀 봤습니다. 뭐 서비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대놓고 회사에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잠깐 봤을 수 있습니다. 뭐 개인 사정에 따라. 그렇지만 잠깐 봤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홈페이지를 봤다고 그래야지 그 앞에 조금 봤습니다. 뭐 잠깐 봤습니다. 뭐 시간이 바빠서 제대로 보진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전조사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회사에 오려는 사람이면. 와서 일을 할 사람인데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는 우리 와서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가 낮으면 크리티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뭐 스펙도 좋고 업무도 잘 맞는데 이런 거에서 만약에 이제 면접관 특히 임원급에서 좀 틀어지게 되면 아마 뽑히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가면 안 됩니다. 좀 최소한 그 회사 제품이 됐건 뭐 사업 분야가 됐건 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공부를 하고 가셔야 그래야 뭐 지원 동기라든 입사 오프든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얘기할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 뭐 예를 들면 뭐 이커머스 플랫폼 뭐 기획하고 이런 거 하는데 경쟁사에서 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경쟁사가 바라봤을 때 우리 회사 플랫폼이 어때요? 제가 아직 그건 잘 못 봤습니다. 이거는 벌써부터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경쟁사에 대한 조사나 트렌드 파악이 안 된 기획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면접관이 좀 민감하고 좀 별로 안 좋아하는 행동 이제 5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좀 애매한 말투를 피하셔야 돼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2번째, 질문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3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지 않고 뭐 배경이나 과정 이런 거를 먼저 이야기하는, 좀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습관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째, 전 회사 이제 퇴사 사유 그리고 전 회사에 대한 평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평가에 감정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 뭐 긍정적인 감정이면 상관없지만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면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회사에 대해서 좀 잘 알지 못하는 티를 냈다. 이제 그런 느낌을 상대방에게 주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은, 그러니까 답변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 면접을 준비를 했는지, 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는지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불안하거나 뭐 무관심하다는 느낌을 절대 주지 말고 적극적이고 이제 좀 능동적인 이런 태도,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부터 명확하게 하는 그런 말하는 방식,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